네, AID 30 플러스 집중 캠프 AI 마케팅 콘텐츠 자동화 3주차 2강 A/B 테스트 결과 해석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A/B 테스트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A/B 테스트가 뭔지 요거에 대한 개념을 한번 이해를 해볼 거고요. 그래서 A/B 테스트의 기본 원리 그리고 마케팅에서의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실 거고 A/B 테스트의 설계부터 결과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까지 전체 과정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AI를 활용해서 A/B 테스트를 해석을 어떻게 시킬 수 있는지 이것까지 확인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A/B 테스트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이 정의를 먼저 살펴볼 건데요. A/B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버전, A 버전, B 버전을 동시에 운영을 해서 어떤 요소가 더 효과적인지 검증하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에서는 고객의 실제 반응을 측정해서 우리가 좀 더 최적의 마케팅 전략들을 찾기 위한 핵심 도구로서 활용이 많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A/B 테스트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광고 문구를 두 가지 버전으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지금 구매하세요라고 하는 문구와 한정 특가 놓치지 마세요라고 하는 문구를 놓고요. 그 둘 중 어떤 광고를 타고 더 많이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는 A/B 테스트들도 있고요. 그리고 버튼 디자인 같은 경우 빨간색으로 하는 게 나은지 파란색으로 하는 게 나은지 두 가지 버전대로 똑같이 배포를 해놨다가 빨간색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더 많다, 파란색으로 들어온 경우가 더 적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이런 A/B 테스트도 있고요. 그리고 랜딩 페이지 레이아웃을 좀 더 간결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좀 더 상세 정보를 제공해서 정보를 좀 더 준다든지 이런 차이점으로도 만들어 놓기도 하고 이메일 제목의 개연화나 일반 메시지로 나눠서 구분을 해서 A/B 테스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A/B 테스트의 정의와 핵심에서 일단 A/B 테스트 구조를 이제 살펴볼 건데요. A 버전이랑 B 버전, 요거 같은 경우에는 A 버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용 중인 버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B 버전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바꿔본 실험 버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배너 또는 현재 사용하고 있던 버튼, 현재 사용하고 있던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요. B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너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버튼의 색상을 바꾼다든지 레이아웃을 바꾸거나 알고리즘을 바꿔본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B 테스트는 원인과 결과 관계로 이제 명확하게 만들기 위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비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수를 넣어서 바꾸게 되면요. 예를 들면 하나의 페이지에서 홈페이지 배너도 바꾸고 A 버전이 있고 B 버전이 있는데 홈페이지에서 B 버전에 있는 버튼도 바꿔보고요. 그리고 배너 스타일도 바꿔보고 이런 것들을 다 바꾼 다음에 이제 A/B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면 B가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한다라도 버튼이 나은 건지 배너 스타일이 변해서 그런 건지 이것들을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A/B 테스트를 정상적으로 딱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한 번 할 때 하나의 변수씩만 바꾸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 구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겁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A/B 테스트의 목표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수 하나가 실제 성과에 유의미한 변화를 만드는지 검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전환율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지표들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버튼 색상을 바꿨을 때 클릭률이 올라가는지, 새로운 상품 상세 페이지가 구매율을 높여주는지, 할인 문구를 바꿨더니 이제 가입률이 증가하는지, 이런 어떤 상대가 들어왔을 때, 고객들이 들어왔을 때 결국 행동까지 이끌어내는 이 전환율을 이제 대표적인 지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A/B 테스트의 대상으로는요. A/B 테스트에서는 사용자들을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두 그룹을 나누어서 진행합니다. 실험군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버전들만 본 사람들, 그래서 완전 새로운 버전으로 첫 경험을 한 사람들이고요. 대조군 같은 경우에는 기존 버전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새로운 버전을 본 사람들,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걸 왜 그렇게 나누게 되냐면 예를 들면 기존 버전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버전을 보게 된다면 사실 실질적으로는 더 좋은 효과들이 더 좋을진 몰라도 사람들이 익숙했던 거에 좀 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편향이나 실험 결과를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실험군이나 대조군을 나누어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A/B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가치는요. 일단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우리가 감이 아니라 어떤 증거들이 생기게 되죠. 우리가 버튼을 바꿨을 때 사람들이 클릭률이 더 높아졌어. 요거면 이제 확실하게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제품 마케팅들을 우리가 개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과관계가 검증이 가능하다. 뭘 그냥 바꿨더니 좋아진 것 같네가 아니라 어떤 걸 바꿔서 좋아졌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작은 변화로도 큰 성과가 만들어진 사례들이 종종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했던 그 버튼이나 문구, 배치 변경 같은 것 작은 변경들이 일어났을 때 매출에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A/B 테스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B 테스트는 그러면 이제 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설계가 진행이 되는지 이 설계의 핵심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가설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하면 이렇게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먼저 세워요. 예를 들면 CTA 버튼을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꾸면 클릭률이 증가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핵심 지표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이 전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표들을 가지고서 만들 수가 있는데 클릭률, 구매 전환율, 그리고 가입 전환율, 뭐 세션당 매출 이런 것들을 하여금 우리가 아까 버튼을 바꿨을 때 클릭률이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A/B 테스트를 A랑 B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들을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독립 변수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버튼 하나만을 바꾸는 것, 버튼의 디자인까지 바꾸면 안 되겠죠. 그래서 버튼을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꾸는 거에 있어서의 클릭률이 증가할 거다라는 가설이지 거기서 이제 버튼 모양 자체가 바뀌어 버리게 되면 이건 하나의 변수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나 이상의 변수를 바꾸면 어떤 변화 때문인지를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독립 변수인지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실험 대조군들을 만들어서 사용자들이 이제 무작위로 배치를 해서 특정 편향들을 방지하는 경우들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래픽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사이트에 있는 버튼들을 바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라 일부분 한 몇 명 된 사람들만 들어와서 이런 실험 대상이 되었다면 이 트래픽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그냥 우연한 정보를 얻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바뀐 게 아무 의미도 없었는데 특정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빨간색만 누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빨간색이니까 눌러서 이제 트래픽이 올라간다라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또한 기간들이 너무 짧게 되면 특정 시간대의 영향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으로 잡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이 전환율, 컨버전 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A/B 테스트의 검증을 할 때 사용이 되는데요. 방문한 사용자 중 실제 행동을 완료한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환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대상을 했을 때 아까 우리가 봤었던 이 핵심 지표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클릭을 했을 때 또는 구매를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전환율, 이 전환수랑 실제로 방문한 사람들을 나눴을 때 이제 퍼센테이지로 만들게 할 되는데요. 예를 들면 방문한 사람들이 10,000명이 있는데 이때 클릭을 한 사람들이 250명이야. 그리고 방문한 사람이 9,8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전환한 사람들, 클릭한 사람들이 310명이야. 이렇게 될 경우에는 A 버전의 전환율 2.5%에 불과했는데 B 버전에서는 여기서 0.6%가 증가했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대조군인 B가 우리 바꿨을 때 더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B 테스트가 우리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연히 그렇게 나온 게 아닌지를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B 테스트 결과가 진짜 효과인지 확인하는 단계이고요. 데이터가 나타난 차이가 우연인지 아니면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p-value라고 하는 유의 확률을 활용하게 되고요. 우연히 차이가 날수록 이제 이 확률들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가 있는 데이터다라고 하려면 이 p-value가 낮을수록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걸 설정해서 전환율이나 평균값이 어느 범위 안에서 존재할 거다라고 예측을 해놓고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연히 어떤 범위를 넘어서게 될 경우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넘어서게 될 경우 우리가 한번 의심해 볼 수 있는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요 A/B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분석 도구를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구글 옵티마이즈라고 하는 분석 도구입니다. 그래서 구글 아날리틱스라고 하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랑 연동이 되어서 우리가 이런 A/B 테스트의 실험 설계부터 결과 분석까지 통합적인 환경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웹사이트의 트래픽 데이터들이랑 실시간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A/B 테스트 하기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 GA4 데이터랑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 시각적으로 이제 테스트들을 수정할 수 있는 시각적 에디터도 제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실습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A/B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환경들, 우리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 A/B 테스트들을 우리가 임의로 해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가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커머스 서비스에서 핵심 KPI를 끌어올리기 위해 새로운 UI, UX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모바일 환경을 만들었고요. UI, UX를 만들었고 이전까지는 모바일이랑 컴퓨터랑 똑같은 환경들을 가지고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데스크탑 이용자, 이 사람들은 A그룹이라고 칭하고 새로운 환경들을 쓰고 있는 이 모바일을 사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B그룹이라고 칭해서 새로운 화면들을 보는 것과 그리고 기존에 있던 데스크탑을 이용하는 것과 얼마나 더 구매율이 바뀌는지, 페이지를 보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매 전환과 관련되어 있는 지표로는 토탈 어마운트, 총 금액이랑 얼마나 자주 구매했는지, 그리고 할인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 거고요. 행동 지표로는 우리가 세션 듀레이션 미니츠라고 해서 해당 우리 웹페이지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그리고 페이지스 뷰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페이지들을 확인을 했는지, 그리고 커스터머 레이팅이라고 해서 그 소비자의 이제 우리가 매긴 점수도 같이 비교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A/B 테스트를 시작을 할 건데요. 우리 아까 이전 가정했던 상황 프롬프트를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GPT한테 알려줄 거고요. 이 알려준 내용들에다가 우리가 데이터셋을 넣어줄 거고,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프롬프트 데이터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요청에 따라 해석을 진행해 주세요 라고 하는 프롬프트를 추가해서 한번 A/B 테스트를 해석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A/B 테스트 가정하는 이 상황들을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데이터셋을 가지고 와서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프롬프팅을 해야겠죠. 데이터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요청에 따라
해석을 진행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황과 데이터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분석을 말해달라고 하고 있고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이제 우리가 평균 구매액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매 관련 지표인 이제 토탈 어마운트, 퀀티티 그리고 디스카운트 어마운트를 이제 우리가 요 A/B 테스트를 했을 때 영향이 있는지 요 전환율과 P-밸류에 대해서 고려해서 해석해 달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 결과물은 마케터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달라고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프롬프트를 복사하셔서요. 붙여넣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모바일 UI 개선이 우리 구매 지표에 미친 영향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는데 일단 결과적으로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 결론을 확인을 해보면 A그룹 평균 이제 토탈 어마운트는 1311 지금 일단 숫자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B그룹 평균은 1260이었고요. 실질적으로 변화량은 이제 마이너스 50이 됐는데 P-밸류 값이 0.201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이 P-밸류 같은 경우에는 0.05 아래일 때 보통 이제 의미 있는 데이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퀀티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 그리고 B그룹 평균도 3.0 거의 차이가 플러스 0.004고 엄청 적은 차이를 보이고요. 이제 P-밸류 같은 경우에도 0.84로 이제 거의 관련이 없는 데이터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디스카운트 어마운트 같은 경우에도 변화량이 1.53 정도로 되고 있고요. P-밸류 같은 경우에는 0.694로 얘도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UI 개선을 했던 게 이제 구매 행동을 바꾸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됐다라고 할 수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구매 관련 지표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으니까 이번에 행동 지표인 세션 듀레이션 미니츠, 페이지 뷰 그리고 커스터머 레이팅에도 영향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복사를 하셔서요. 이거를 우리 아까 채팅방에다가 붙여 넣어 주시고 이 행동 지표에 따른 의미는 있을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나온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면 행동 지표에서도 모바일 UI 개선이 유의미한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핵심을 봐서 세션 듀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얘도 변화량이 엄청나게 미미했고 페이지 뷰 같은 경우 이제 얼마나 많은 페이지를 봤는지도 사실 변화가 미미해서 거의 의미 없다라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커스터머 레이팅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0.01점으로 차이가 없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두 결과다, 두 행동 지표다 우리가 UI UX를 개선함으로써 이제 사용자들, 우리 고객들한테 있어서 유의미한 변화들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라는 결과를 내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 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분석 보고서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우리 이커머스 서비스의 KPI를 개선하기 위해서 모바일 UI UX를 개선한 실험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모바일 UI UX를 개선한 실험을 진행을 했고, 이때 우리 실험들을 어떻게 진행했는지가 나오고 있고요. 분석 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했던 구매 전환 관련 지표 그리고 행동 지표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 구매 지표 분석을 했을 때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바일 UI 개선을 했을 때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고요. 행동 지표 분석 결과를 봤을 때도 우리 UI 개선이 사이트 탐색 행동에 대해서 유도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모바일 UI 개선 활동 같은 경우에는 구매 행동으로 이어지는 전체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실험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사실 모바일 UI UX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AI를 이용해서 A/B 테스트의 결과를 한번 해석하는 것까지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나온 데이터들을 우리가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그래프까지 만들어서 전환율이나 방문자 수 비교 그리고 통계 분석까지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A/B 테스트를 했을 때 이 결과들을 해석할 때 주의할 사항은요. 일단 데이터의 충분성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본 크기가 작으면 우리가 우연적인 것들 때문에 의미 없는 데이터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뭐 최소 100명 이상의 전환 데이터를 확보한다던가 아니면 통계력, 검정량을 고려해서 우리가 충분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단일 요인 변경 원칙이라고 해서 우리가 한 번에 한 가지 요소만 변경해야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바꿔놓고 A/B 테스트를 진행하면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결과가 나왔는지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더 나쁜 결과가 나왔는지를 알 수가 없다. 그리고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이 p-value에서 0.05 기준을 우리 통계적 유의성이라고 했고 요거를 반드시 확인해서 우리가 얘가 우연적으로 나온 데이터가 아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데이터다라는 거를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AI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조 도구이긴 하지만 우리도 실질적으로 데이터들을 확인을 해보면서 AI가 할루시네이션을 발생시키지 않았는지 적절하게 우리가 분석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들은 꼭 필요하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 맞춤 마케팅 전략 세우기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